네, 그 저희 책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 그림마다 다 여러분들이 그림마다 뭐 2장이 됐건 3장이 됐건 이거를 전부 다 해 놓으셔야죠. 요것도 이제 센터까지 잡아 놓는 것까지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센터를 잡아 놔야 도면은 이렇게 센터에 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쉬운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그 산업기사 문제인데 뭐 2001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를 풀어보고 또 이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고 간단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복잡해지겠죠. 간단한 문제 처음이니까 146쪽에 보면은 도심 내 소공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를 봐야 됩니다. 현황도에 주어진 부지를 답안지 1에 축척 200분의 1로 하여 설계 개념도, 개념도라는 말에다 밑줄을 그으셔야죠. 개념도를 개념도의 축척이 나와 있어요. 개념도의 축척이 200분의 1이다. 자, 146쪽입니다. 개념도가 개념도를 도면 윗부분에 그러니까 답안지 1에다가 지금 이게 답안지 1이에요, 현재. 위에다가 이제 답안지 1이라고 쓸 겁니다. 답안지 1에 200분의 1로 설계 개념도를 도면 윗부분에 그리고 기본 설계도에 표시된 AA- 단면도를 도면 아랫부분에 100분의 1로 그려라. 단면도를 100분의 1로 그리고 개념도를 200분의 1로 그리는데 한 장의 도면에다가 위아래로 나눠서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있으면은 위에는 개념도를 그리고 아래는 단면도를 그려라.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 장에다가 이걸 같이 그리는데 개념도는 200분의 1 축척으로 그리고 단면도는 100분의 1로 작성해서 그려라. 이거 잘 읽어봐야 되죠? 문제 2. 현황도에 주어진 부지를 답안지 2에 답안지 2면은 이제 또 한 장의 도면이 있다는 얘기죠. 답안지 2 여기다 이제 답안지 2라고 우리가 쓰게 돼요. 축척 100분의 1로 하여 아래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기본 설계도를 작성하시오. 쭉 읽어보겠습니다. 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각기 다른 공간 성격에 맞는 각기 다른 바닥 포장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하고 배식 설계 후 인출선에 의한 수법으로 수목 설계 내용을 표기하여 도면을 완성하고 도면의 우측 여백에 시설물과 식재 수목의 수목 수령표를 작성하시오. 답안지 2에는 여기가 이제 표제란이거든요. 여기 표제란에다가 이제 시설물하고 식재 수목을 여기다가 적으라 이런 얘기죠. 뭐를 적었다. 뭐를 여기다가 설계를 했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 되고 성상별로 수목 수령표는 성상별로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서 상록 교목, 낙엽 교목, 관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 할 겁니다. 수종 선택 시 중부 이북의 생육이 가능한 향토 수종을 선택하고 교목 관목을 합쳐 10종 이상 식재해라. 여기서 중부 이북이라고 했으니까 그 남부지방 수종 뭐 동백이나 이런 거는 뭐 안 되겠죠. 뭐 태산목이라든지 아외나무라든지 농나무, 식나무, 먼나무 이런 수종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중부 이북 지방 그래서 관목까지 합해서 10종류 이상을 식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단 부지에 2줄로 표시된 곳은 통행이 가능한 곳이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2줄 표시된 곳 이쪽으로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입구 표시가 하나 있어요. 이런 표시는 전부 다 입구 표시예요. 이렇게 돼 있고 요구 조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간 부지 내 북동 방향에 위치하는데 놀이공간의 북동 방향. 근데 지금 이게 현황도가 지금 동서남북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동서남북 표시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서남북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여기다 적어 넣어 볼게요. 지금 이거예요, 사실은. 요렇게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쪽이 북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책에서 빠졌거든요. 이쪽이 북쪽이고 여러분이 좀 그려 놓으세요. 이쪽이 북쪽으로 이렇게 출제된 문제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거는 미터예요. 미터.
미터 단위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터라는 걸 알아두시고 15m, 5m, 5m면은 25m네요. 그죠? 25m. 이거는 20m, 5m, 5m니까 이거는 30m네요. 30m, 25m인 공간이네요. 좀 네 귀퉁이가 잘라져 있죠? 잘라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는 30m, 25m인 공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25네요. 그죠? 사이즈가 30 곱하기 25.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놀이공간. 이번에 그래서 놀이공간은 이런 회전무대, 놀이집. 놀이집은 애들이 이제 장난삼아 이제 노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집이죠. 그냥 놀이집. 예.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지붕이 있는 아이들 그냥 소꿉장난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를 해라. 8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 설계 공간이 가로 세로 곱했을 때 80 이상이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휴게 공간. 휴게 공간은 부진의 동남 방향. 동남 방향이면 이쪽이겠죠. 남쪽. 이거를 돌려서 제가 이제 돌려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이제 북쪽에는 놀이공간을 만들고 여기 북쪽에는 놀이공간을 북쪽에는 놀이공간이 위치를 하고 남쪽에는 휴게 공간이 있고 여기는 놀이공간 여기는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광장 3번에 보면 광장 보면은 서쪽 방향에는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이 서쪽. 서쪽에는 광장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쪽은 광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광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향의 위치에 중앙에 분수대, 여기 가운데 분수대 하나 있어야 되고, 분수대가 있고, 음수대는 물 먹는 곳이죠? 음수대가 있고, 문주는 뭔가요? 문주는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입구다라는 의미에서 기둥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기둥을. 예, 같이 한번 조금 이따 그려보실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트나 공원 같은데 좀 현대식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여기가 입구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사각기둥 형태의 기둥을 이렇게 장식처럼 세워 놓은 게 있죠. 예, 그게 바로 문주입니다. 예, 그다음에 문주, 볼라드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뚝 박아 놓은 거 있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뚝 박아 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볼라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녹음식재를 할 것. 어디다가? 광장에다가. 광장에다가 녹음식재를 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녹음수로는 이제 느티나무라든지 벚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종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녹음식재를 하려면은 광장에다가 녹음식재를 하려면은요. 여기가 지금 포장 지역이기 때문에 광장은 포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밟지 못하도록. 예, 뿌리를 밟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목보호대를 하고 나무를 심게 되는데, 지하고가 높다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렇게 마지막 가지에서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마지막 가지에서 땅까지의 높이를 지하고, 마지막 가지 아래 높이. 그래서 지하고가 높다는 얘기는 사람이나 차량이 그 밑에 지나가더라도 가지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높고 그 위에 나뭇가지가 달린 거죠. 지하고가 높다라는 얘기는 맨 밑에 마지막까지에서 땅까지의 그 높이를 우리는 지하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마지막까지에서 땅까지, 이게 바로 지하고입니다. 지하고. 요게 높다라는 얘기는 키가 크다. 전체적으로 키가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녹지 보겠습니다. 주변부에 150제곱미터 이상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녹음식재를 하고 중부, 이북 수종 10종 이상을 선정하여 설계하라. 예, 이걸 한꺼번에 이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하라 그러면은 사실 무리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충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아우트라인 감만 잡기 위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 지금 수종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죠. 수종이 안 주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수종도 정해야 되고 규격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수종의 규격 표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소나무는 H 곱하기 W 곱하기 R이다. 구상나무는 H 곱하기 W다. 주목도 H 곱하기 W다. 느티나무는 H 곱하기 R이다. 은행나무는 H 곱하기 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전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제가 안 나오니까 기능사는 이게 나오는데 기사는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개념도 먼저 200분의 1로 그려보죠.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게 보니까는 개념도는 200분의 1이고 그 기본 설계도는 우리가 시설물하고 배식 설계도하고 같이 다 합해 놓은 거를 우리가 기본 설계도라고 하거든요. 그건 또 100분의 1이란 말이죠. 서로 축척이 달라요. 또 단면도는 100분의 1이고 굉장히 좀 지저분한 문제이기는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답안지 1이라고 할게요. 책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책을 넘겨보시면 답안지 1하고 도면명의 계획, 개념도하고 단면도 두 가지를 우리가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는 단면도, 위에는 개념도, 아래는 단면도예요. 그런데 이 단면도는 평면도가 나와야 단면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것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그리자면은 일단은 그 200분의 1로 그려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죠. 그럼 요 도면을 200분의 1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30이고 이게 25cm였습니다. 위가. 여기에 25 하니까 30이고 15, 5, 20, 25.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 200분의 1로 그릴 수 있느냐? 30m를 200분의 1로 표시하려면 이런 스케일자가 필요해요. 스케일자. 여기 스케일자 있죠? 여기 있네요. 스케일자. 그러면은 200분의 1이라고 써있는 스케일자를 보세요. 0, 5, 10, 15, 20 숫자가 가죠? 그 위에 있는 숫자는 뭔가요? 60, 65, 50. 이건 이쪽을 0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0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숫자가 커질 때고 왼쪽을 0으로 보면 이렇게 숫자가 커지겠죠. 양쪽에서 다 재봐라 이런 얘기예요. 편리하게 재라 이런 얘기인데 200분의 1로 이게 지금 몇 미터예요? 30m면 어디입니까? 200m 1로 200분의 1로 지금 25, 5, 3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요. 30이라고 써있죠. 아, 요 사이즈구나. 내가 이 사이즈를 그리면 돼요. 이 사이즈를. 그리고 여기가 25m니까 25m. 25m면 여기구나. 25m면.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요걸로 30m, 25m를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이제 그 몇 센치인가 여기 위만 볼게요. 제가 위만 보니까는 22cm예요. 지금 현재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22cm니까 21.5니까 21.5니까 반이면은 11cm가 약간 안 되는 요 정도. 10점 몇 정도 되겠네요. 10.75 정도.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21.5니까 여기서 요거죠. 요거의 반을 잡아본 거예요. 반을 잡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거는 200분의 1 자로 200분의 1 스케일 자로 먼저 위아래를 잡아볼게요. 위아래가 지금 25cm거든요. 25m거든요. 25m. 25m니까 여기서 25m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25m면 이거는 뭐 12.5 정도 12.5m가 중앙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재면은 이렇게 해서 25m 위아래는 25m고 옆으로는 아까 30m였죠? 30m니까 보시면은
30m니까 이렇게 재보면 여기 200분의 1자로 재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30m. 예, 30m. 이거 정확히 재야 돼요. 30m. 그리고 25m. 예, 이거 틀리면은 무조건 짐 싸야죠? 무조건 틀린 거죠? 예, 이렇게 30m, 25m를 정확히 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사각형을 살짝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일단 30m, 25m 살짝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긋고 여기도 이제 요거를 약간 고정시켜 놓고 삼각자를 좀 이용을 해야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자가 너무 크면은 약간 작은 삼각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뭐 삼각자가 이런 거는 막 너무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막 크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보다 작은 삼각자, 그러니까 중심 잡을 때는 좀 큰 삼각자를 쓰시고 이렇게 실제로 제도할 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작은 삼각자를 쓰시면은 기동력이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대고 이렇게 살짝,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대고 살짝, 이렇게 살짝 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개념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25cm 잡아놨잖아요. 25m. 200분의 1이니까 25m 잡아놨습니다. 또 고정하고. 참 이거 제도판 편리하죠? 살짝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는 일단은 30m, 25m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잘려 있어요. 여기 네 귀퉁이가 잘려져 있죠? 여기서 이제 10m, 10m씩 잘려 있습니다. 여기서 10m라는 거는 200분의 1로 10m를 해야 돼요. 항상 내가 200분의 1로 그릴 때는요, 200분의 1로 그릴 때는 200분의 1자를 써야 돼요. 200분의 1자를 써야 이게 안 헷갈립니다. 뭐 이거를 내가 뭐 반으로 나누자, 100분의 1로 해가지고, 일반자는 100분의 1하고 길이가 똑같거든요. 일반자는 100분의 1인데, 요런 우리가 일반자는 그냥 100분의 1에,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러면 10m예요. 이거를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분의 1자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10m가 잘려 있죠? 여기서 10m 하고 이쪽으로도 10m. 그래서 이쪽으로도 10m가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여기 살짝 그래서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여기도 5m, 5m,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5m씩 잘라져 있죠? 5m. 그래서 5m, 여기도 5m 해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져 있고, 이렇게 살짝 거보는 거예요. 여기도 전부 재야 돼요. 여기도 이쪽으로 재면은 5m, 이쪽으로 재서 5m,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여기도 5m, 여기도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지워야죠? 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거는 지워야 되니까, 그죠? 지워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 그 지우개판을 사셔다가 지우개판 그 자리만 이렇게 지우는 거 있잖아요. 지우개판 하나씩 사셔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얇게 그려놨느냐, 이거 이제 좀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거를 좀 굵게, 제 처음에는 이렇게 얇은 그 샤프로 0.5 샤프로 이렇게 얇게 이제 흔적 정도만 남겨놨다가 이제 좀 굵은 걸 사용하셔야 돼요. 굵은 걸 사용하시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아야 될 게요. 이렇게 그 경계선 있죠. 바깥 경계는 좀 진하게 1.3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바깥에는 좀 진하게 1.3선으로 해야 돼요. 1.3선으로 이제 진하게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그리시는 거거든요. 딱 보고 그리실 때 이제 좀 굵게, 그리고 1.3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이거를 막 너무 촘촘하게 그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1.3선을 너무 촘촘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제 요 선 있잖아요. 우리가 중심 잡기 위해서 그려놨던 선, 이것도 이제 불필요한 선이에요. 중심 잡기 위해서 그려놨던 선 또 살짝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주변선이 지워지고 그랬는데, 이 주변선이 지워지지 않도록 지우개판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우개판을 사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도 그려봅니다. 이렇게 한 면에 하나씩만 이렇게 그 1.3선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도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빗자루 있어야 되겠네요. 점점 빗자루가 없었더니 지저분해졌어요. 제 손에 막 쓸려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로 여러분 그 지우개 쓰는 빗자루 하나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도를 그리실 때는요, 일단 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이렇게 자로 그 바깥쪽에 요것만 이렇게 그 자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프리핸즈로 하는 거예요. 프리핸즈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위에 북쪽에는 놀이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놀이공간이다. 그럼 그냥 손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손으로 여기는 놀이공간이다. 프리핸즈로 그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이공간이다. 이렇게 놀이공간.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두 줄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자유예요. 자유. 꾸불꾸불 그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놀이공간이다. 그 아래는 휴게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휴게공간. 아래는 휴게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로 그릴 때는 좀 이제 반듯하지만 이제 손으로 그릴 때는 이제 삐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예쁘게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서 조금 삐뚤어지지 않으면서도 좀 예쁘게, 여기는 두 줄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휴게공간이다. 놀이공간, 휴게공간. 여기다가 쓰면 되죠. 놀이공간. 그냥 이런 사비 가지고요. 사비. 이게 지금 사비입니다. 사비 연필이에요. 사비 연필 가지고 여기다 그냥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놀이공간. 글자를 쓸 때는 이제 좀 간결하면서도 좀 고딕 비슷하면서도 좀 잘 써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써줘야 돼요. 놀이공간, 휴게공간, 밑에는 휴게공간. 휴게공간 이렇게 적었어요.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조금 잘 쓰기 위해서 자로요. 자로 이렇게 살짝 일정한 간격으로 살짝 그어놓고 글씨를 쓰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그런데 대부분 또 막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게 개념도 그리는데 좀 막 시간이 막 부족해질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또 막 곤란해져요. 그 다음에 요쪽은 뭐냐면은 요쪽은 광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쪽은 광장이다. 그리고 가운데 길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동선을 길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내고 길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책에 한 것처럼 끝으로 갈수록 좀 간격이 좁아지고 가운데는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자유니까 이쪽이 길이고 이쪽은 광장이다 이거죠. 광장. 그리고 이제 진입구가요. 진입구가 우리 현항도 잠깐 보세요. 현항도에 현항도를 보시면은 현항도 페이지가 147쪽이네요. 현항도 보면 여기에도 진입구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진입구 삼각형 그리시고 ENT 진입구다 이러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현황도에 보면 여기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안을 차가 운행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거에 관리상 차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 이 안이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녀야 되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 놀이공간, 휴게공간에 차량 통행이 웬 말입니까? 여기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설을 보수할 때 나무를 수십 톤 되는 나무를 사람이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유지 보수를 위해서 차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지 이 공간 자체는 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에 차가 들어와서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사람도 물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광장이라는 거는 사람이건 차건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만 이제 차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쪽으로든지 사람이 전부 다 광장이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요 자리만 차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좀 넓다 그런 뜻이죠. 입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ENT 여기도 입구가 이렇게 광장이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쪽에나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쪽에도 입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개념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광장이면 특별히 광장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죠.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광장 안에는. 나중에 이제 광장 안에는 나무를 심는다면은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녹음수를 식재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간단한 그냥 개념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제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심을 것이냐. 여기는 이제 나무를 심는 녹지로 만들 건데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충 식재를 하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식재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봅니다. 이런 표시 방법도 그러니까 설계자 자유예요.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완충
식재를 한다. 그래서 완충식재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완충식재란 뭐냐면은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그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게 바로 완충식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도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소음이나 공해를 발생할 만한 시설이 있다면은 그걸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놀이공간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이런 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심어주는 게 바로 완충식재가 되거든요.